안녕하세요, 오토카 매거진입니다. 오늘 다뤄볼 주제, 많이들 스포티지 새로운 색상에 대해 접했을 텐데요.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색상 플러스 출시, 그리고 예고 날짜 및 광고 촬영 현장, 실차 색상을 보고 나서 나름 판단한 개인적 생각 및 투싼과 가격 차이죠. 예상 가격과 새로운 트림 및 사륜을 통해 알 수 있는 향후 기아가 추구하는 길 및 무광 색상의 세차 및 관리까지 조금 더 내용을 보태는 방식의 얘기를 할게요. 본 영상은 라디오처럼 들어도 될 만큼 하나하나 다 얘기하는 경향이 있으니 어찌 보면 서두가 길어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얘기 전개에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런 거니 필요한 정보만 얻고 싶은 분들은 정보창과 고정 댓글의 주제에 맞는 타임라인으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뻔한 얘기라고 봤던 얘기라 해서 스킵하는 것보다 사실 같은 카페들을 가입하고 보고 제작하고 그러다 보니 겹치는 내용들이 있어요. 하지만 각각의 채널 운영자의 생각과 경험, 그리고 채널만의 색이 다르기에 같은 내용이라도 복습 개념으로 보시면서 새로 덧붙여지는 내용들을 시청해 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화도 그렇잖아요. 아무리 B급 감성이어도 그 색채가 좋으면 여러 번 보는 것처럼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본격적으로 신형 스포티지 NQ5의 새로운 얘기 시작합니다. 자, 제 채널에서 어느 분께서 댓글로 기존 영상에 왜 스포티지가 동생격이냐 라고 했는데, 물론 스포티지가 한 세대를 더 앞서고 현대가 인수한 후 이 스포티지만 팔기에 너무 아까운 모델이니 투싼이라는 형제차를 내놓았으며 투싼의 동생격으로 스포티지를 두었다라고 했습니다. 이 내용에 불편한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왜냐면 스포티지 그 자체로 현대보다 앞선 세계 최초 도시명 SUV였고 새로움이었으며 인수합병 후 투싼이 나왔기에 이에 반감을 사는 분들이 많다고 봅니다. 하지만 역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현대가 인수 후에 스포티지를 없애고 다른 품명으로 내놓고 투싼을 내놓던가 아니면 마음만 먹었으면 당시 그냥 없앴을 수도 있었던 포지션입니다. 투싼만 내놓고 스포티지의 후예라고 광고할 수도 있던 부분이었죠. 그리고 기아차 자체가 서자 취급을 받고 실제 사옥도 약간 더 앞으로 나오고 똑같은 크기가 아니라 현대가 약간 더 큽니다. 항상 산타페가 소렌토와 달리 이중접합 차음률이나 내장재 부분을 더 좋은 거 썼다는 건 공공연한 사실이었고요. 하지만 어느 순간 현대가 제네시스 브랜드를 성공적으로 런칭 후 기아의 고급 브랜드를 런칭하려다 북미 및 유럽에서 갑작스레 떨어진 판매량과 코로나19에 맞물린 점, 그리고 제네시스 DH 1세대 모델처럼 고급 브랜드로 갈 선구자 역할을 해주는 것이 스팅어라고 낙점을 했지만 좋은 결과로 이끌지를 못했죠. 이 부분만 봐도 아직까지 모든 것을 현대와 제네시스 아래격으로 포지션을 정하고 고급 브랜드화는 무산되었습니다. 그래, 파도 올라갔으면 내려가고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는 거야. 그러나 가만히 있을 기아는 아니죠. 같은 지붕 안에 형제도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경쟁력을 키워나가기 마련이니까요. 기아는 현대와 다른 디자인 철학을 갖고 있었고 다른 라인과 함께 현대보다 더디지만 다지면서 성장을 했고요. 그 결과 어떻게 만들어도 소나타는 소나타다 라는 아성을 무너뜨리고 K5가 소나타를 무너뜨렸고요. 삼각대 때 충격으로 K3가 역으로 판매가 올라가 버리고 SUV 시장에서 특히 소렌토가 중형 SUV의 절대 강자, 어떻게 해도 소렌토는 산타페를 못 이긴다 라고 했지만 제꼈죠. 소형 SUV 시장에서 스토닉은 조용히 사라졌지만 대신 셀토스가 코나보다 더 많은 이익을 안겼고요. 아직까지 셀토스의 판매량은 소형 SUV에서 탑을 달리고 있습니다. 준중형 SUV의 자존심이라 일컫는 투싼, 같은 형제차로 출시될 때 스포티지는 투싼을 이긴 적이 없습니다. 3세대 투싼 초기 버전 때 언제나 그렇듯 베타 테스터 버전의 결함들이 속속 발견되면서 그때 잠시 앞지르긴 했지만요. 여튼 하지만 이번 스포티지 5세대 신형 스포티지가 미쳤다고 해도 될 만큼 인 익스테리어 디자인 퍼포먼스를 선보이고 있죠. 특히 이미지상 느낌보다 실차에서 풍기는 느낌, 이게 더 미친 것 같아요. 기아가 이미지 스틸컷에서 더 차가 세련되고 좋아 보이는 부분, 다만 실차에서 좀 더 아쉬운 부분이 있었고 현대가 그 반대로 실차가 더 멋진 부분이 있었거든요. 이제 좀 뭔가 반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실차 사진을 우선 보시죠. 제가 이미지상 검정색보다 흰색이 더 낫다고 한 이유, 솔직히 색과 디자인은 개취가 강한 부분이기에 옳고 그름이 없다는 점 참고 바라고요.
제 생각과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흰색 모델과 검정색 모델 단순히 비교해보면 처음에 검정색이 그릴과 통합되고 주간주행 등 DRL만 빛나는 것 같아 정말 간지 폭발이었는데요. 이게 보다 보면 좀 과하다 그런 느낌? 그리고 올 블랙의 크롬 부분이 너무 은색으로 빛난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흰색은 크롬 부분이 덜 튀고 그릴도 오히려 흰색에서 잘 먹어가는 느낌이 든다는 거죠. 주간주행 등 DRL도 그렇게 튀지가 않고 디자인을 오히려 더 살려주는 느낌 같습니다. 투톤이라도 과거 그랜저 XG 시절의 그런 투톤이나 마르샤테 투톤 이런 느낌이 아니에요. 그리고 바로 전 영상에서 투싼은 어두운색 계열이 잘 어울린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왜 그런지 실차 사진을 통해 보면 더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흰색으로 나란히 있는 신형 스포티지와 신형 투싼, 그리고 투싼 아마존 그레이색과 신형 스포티지의 K8과 비슷한 포레스트 그린색. 물론 아마존 그레이 색의 농도와 짙음이 차이가 있지만 투싼은 꺾여진 캐릭터 라인의 면과 면 사이의 음영이 더 이런 짙은 색의 효과를 극대화시켜주는 반면 신형 스포티지는 본넷, 휠 하우스, 사이드 캐릭터 라인의 단순화 때문에 색상 그대로가 노출, 흰색이나 완전 블랙에서 더 돋보일 듯하죠. 레드는 투싼과 스포티지 둘 다 잘 어울릴 듯하고 블루는 스포티지가 더 잘 어울릴 듯합니다. 응? 블루색은 아직 스파이샷에서도 못 본 것 같은데? 라고 할 수가 있죠. 광고 촬영 현장 직직 사진에서 이미 노출이 되었죠. 이런 다양한 사진 스포티지 NQ5 공식 동호회 카페에서 확인할 수가 있고 주소는 정보창 및 고정 댓글을 확인하시면 들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여튼 1세대 투싼과 같이 나온 2세대 스포티지가 파란색이 정말 잘 어울렸는데 이번 5세대도 톤 다운된 블루 색상이 직직인데도 불구하고 참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이 나왔으니까 블랙 색상 투싼과 스포티지입니다. 개인적으로도 블랙은 스포티지도 멋있지만 투싼이 더 많은 옷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런데 투싼이 범접할 수 없는 바로 그런 색이 있습니다. 바로 그래비티로 추정되는 무광. 네. 보통 우리가 무광이라고 하면은 고성능 스포츠카 아니면 스포츠카나 GT카 혹은 머슬카에 랩핑으로 따로 입히거나 아니면 애초부터 무광을 제공하는 차들은 오히려 더 색상 추가금을 주고 구매해야 하는 것 그런 색으로 알고 있죠. 국산 제네시스 역시 무광 컬러는 70만원을 더 주고 구매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무광을 SUV 그것도 고성능도 아니고 흔히 말하는 엔트리급 SUV 라인에서 선보인다는 것은 미친 거죠. 일단 이 직직 이미지 한 장으로 투싼 발랐다, 투싼 말고 이거 일단 이거다 라는 반응이 상당한데요. 댓글에 투싼 말고 존버의 승리라고 할 만큼 격한 반응을 내고 있습니다. 쫄리면 돼지시던지. 우선 일반 블랙 색상과 나란히 놓고 보면 그 포스는 더 크게 다가오고요. 크롬도 휠도 모든 것이 다 이 그래비티 무광 블랙에 맞춰놓은 것처럼 너무 잘 어울리죠. 마치 현대의 디자인이 L라인이나 고성능 N에 맞춘 것처럼요. 심지어 기아마크도 더 고급져 보입니다. 한 가지 아쉬움이라면은 유럽에 있는 GT라인과 GT 모델 국내에 같은 파워트레인을 적용해서 이 무광 블랙인 그래비티 트림에 특별하게만 제공을 한다면은 외모만 고성능 같은 느낌을 주는 것이 아닌 준준형 SUV급에서 고성능을 뽐낼 수 있을 텐데 그 부분이 제일 아쉬운 부분이기도 해요. 기존 4세대 모델이 이미 GT 모델이 있던 만큼 혹시나 투싼 N 모델 런칭 후에 국내에서는 연식 변경 모델이나 페이스 리프트에서 선보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조심스러운 예상을 해봅니다. 진짜 혹시 아나요? 이 영상이 성지가 될지 기대해보죠. 투싼 블랙 및 아마존 그레이 색상과 잠시 놓고 본다면 무광만의 확실한 그 포스 그것도 단순 랩핑으로 3년 정도 지나면은 슬슬 랩핑이 뜨는 게 아닌 아예 무광 도색으로 나온 부분이라 그 의미는 랩핑하면 되잖아 이런 것과는 결이 다르다는 점 참고 바라고요. 무광이 마냥 멋있고 더 돋보이는 유광 블랙에 비해 때가 덜 타 보이는 것 외에는 장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일반 유광이나 도색과 달리 관리를 잘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광이 없기에 약간의 도색 데미지가 생기면은 바로 부분 도색을 해줘야 하는 부분. 이게 단순 유광처럼 컴파운드질로 하면 되지 이러다 보면은 진짜 큰일 나요. 확 티납니다. 그리고 접촉 사고 시에 부분 도색도 색 맞추기가 힘드니까 흔히들 말하는 한 판으로 끝날 작업이 두 판, 세 판으로 늘어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왁싱이나 세차 샴푸조차도 무광용으로 따로 나오는 겁니다. 여튼 가장 큰 단점 자동 세차 절대 금지. 이게
무광이 유광에 비해 장기스가 덜 눈에 띄니 오히려 자동 세차해야 하는 거 아니냐라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장기스가 유광에 비해 더 티나게 쌓이게 되고, 이렇게 되면은 마치 검은 옷에 비듬 쌓이듯 티가 나고요. 얼룩덜룩하다는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을 받게 되니까 다시 제 도색을 맞추려고 해도 더 넓은 부위를 사포질해서 맞춰야 하기에 견적도 더 많이 나오죠. 솔직히 차의 크기와 레벨에 따라 관리에 차등 관계를 따지기 어렵고, 경차라도 차 자체가 소중하고 아끼고 싶으면 당연히 손이 많이 가죠. 손세차만 하게 되고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급하게 자동 세차를 돌려야 할 때가 있기 마련이고요. 이런 부분에서 구입 시 정말 관리를 잘할 자신이 있을 때 하는 것이 맞다고 보이네요. 아직 정확한 금액대가 나오지 않았지만 1.6 가솔린 터보 모델 기준 최저 가격은 투싼과 거의 비슷하거나 오히려 약간 더 쌀 듯하고요. 한 20에서 30만원 차이 정도? 그 정도 더 쌀 듯 보입니다. 하지만 최고 트림에서는 꽉 찬 프로션 기준 약 100여만원이 더 비쌀 듯 하고요. 이는 단순 뇌피셜이긴 하지만 나름 이유 있는 뇌피셜이라고 해두죠. 그랜저와 K8을 보면 알 수가 있고요. 아이오닉 5와 EV6를 보면 또 알 수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그랜저와 K8 최저 트림에서 오히려 K8이 약간 더 쌌지만 최고 트림에서는 약 160만원 이상 차이가 날 정도로 더 비싼 포지션을 마크하고 있고요. 그 이유는 전 영상에서도 말했듯이 고급 브랜드가 없으니 동급이지만 최상위 트림에서 더 상위 포지션을 마크하는 그런 전략을 들고 나온 기아죠. 가장 잘 팔리는 모델인 준준형 SUV에서 이런 포지션을 마크하려 단단히 벼른 듯 합니다. 특히 출시 전 위장막 스파이샷에서 예상도를 보면서 오질나게 욕을 처먹던, 아니 욕을 먹던 이 새끼한테 입만 벌리면 스포티지라 걱정이 많았는데 막상 공개가 되니까 사람이 두말하게 되죠. 물론 제 얘기입니다. 죄송합니다. 이 무광블랙이 실사로 이렇게 멋있게 비춰질 거였으면 전 영상에서 전 흰색입니다 라고 강력 추천하진 않았겠죠. 그래도 관리의 용이성 등 여러 가지를 생각한다면 아직도 개인적으로는 흰색 추천에는 변함이 없지만요. 마지막으로 전 영상에서 따로 언급을 안 해서 언급을 할게요. 혹시나 하는 노파심에 투싼처럼 당연히 사륜이 나오고요. 현대와 달리 기아 K8에서 새롭게 선보이는 4X라는 레터링, 역시 새겨져 있습니다. 1세대부터 국내 4륜 최초로 시속 60km 이하일 때 달리면서 2륜과 4륜 구동 방식을 바꿀 수 있는 시프트 온 더 플라이 시스템을 썼고요. 지옥의 랠리라고 불리는 완주만으로 성공이라고 하는 파리 다카르 랠리에 출전하여 최악의 조건을 극복하면서 완주에서 신문과 뉴스에 나오기까지 했죠. 그만큼 스포티지라는 네이밍 자체가 주는 건 20대였던 486세대 및 그것을 보고 자란 YZ세대까지 역사성은 충분하다. 그리고 뭔가 모르게 과거 독립 브랜드 기아 자동차의 마지막 고유 유산이라는 점 역시 더 정감 가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출시 예고 날짜, 과거 EV6 번호판에서 숨겨진 의미, 공식 출시 날짜였고요. 이것처럼 스포티지 차 넘버 0720 보이시죠? 7월 20일 출시 날짜로 예상을 합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점점 베일을 벗고 있는 신형 스포티지, 현대 인수 후 너무 서자 취급당한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아쉬움이 많은 차였던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를 시작으로 더 독립 브랜드화가 되고 현대차와 다른 길을 가는 것을 응원하는 바이죠. 국내 제조사 라이벌이 없으니 이렇게라도 라이벌 구도를 만들어야지 정신을 차리겠죠. 나름 열심히 준비한 칼럼입니다. 혹여나 부족함이 있더라도 힘내라고 구독과 좋아요 및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 모를 만큼 다른 일 때문에, 그리고 유튜브 편집과 영상 제작 및 정보 전달까지 하는 데 있어 개인 시간을 가지지 못할 만큼 나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시 또 조금씩 대본과 중간에 제작하다만 영상들이 쌓이기 시작하지만 1인 미디어의 한계를 이해해 주시고 좋게 봐주신다면 그 또한 저에게 큰 삶의 의미가 있는 부분이고요. 구독자분들 및 시청자분들이 좋게 남겨주신 댓글조차 너무 큰 힘이 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답을 달려 하는데 바로 반응을 못해도 양해 바라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